오늘도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3분할 운동 계획으로 빡센 운동을 하고 마무리 운동까지 했지만 아직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보충제 및 단백질 섭취가 남아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스 후에 당장이라도 단백질을 먹지 않을 경우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운동 후에 바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을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단백질을 운동 전과 후 아니면 운동 중에 언제 먹어야 할지 고민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몸에 딱 맞는 단백질 공급 타이밍 같은 게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 자료를 토대로 우리 몸에 근육을 합성하기 좋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언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가 좋을까일 것입니다. 운동 후 근육이 형성되는 시간을 아나볼릭 윈도우라고 말하는데, 이 아나볼릭 윈도우는 근합성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인 운동 후 30분부터 2시간 이내의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나볼릭, 즉 동화자극이란 뜻은 신체의 단백질이 충분할 때 근육이 생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 시에 미세 근육이 손상되고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나볼릭 작용을 하기 위해 단백질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죠. 너무 예상이 뻔한 답변이라고요? 하지만 아나볼릭 윈도우가 정말 운동 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국한된 시간일까요?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자료는 다음에 있습니다. 2013년 국제스포츠 영양학지에 실린 앨런 아라곤과 브래드 쉔펠드는 이 아나볼릭 윈도우에 대한 주제에 대해 수행된 모든 관련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무려 단백질 아나볼릭에 관한 논문 85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놀랍게도 운동 직후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근육 합성이 증가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 전, 후 모두 상관없이 단백질을 정량제로 섭취하기만 한다면 근육은 비슷하게 아나볼릭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 전, 후로 단백질 섭취 타이밍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라서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운동 전에 단백질 섭취로도 근성장을 이루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즉각적인 섭취가 다른 시간의 섭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분석 결과는 아나볼릭 윈도우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시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백질 합성 시간이 길다고 인지한 이상 많은 헬서분들이 단백질 공급 시간이 상관이 없다면 저같이 많은 분들은 끊임없이 근육에 단백질을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에도 단백질이 공급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12년 의학과학 스포츠저널에 실린 네덜란드 마스트리트 대학 의료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자기 전 단백질 섭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6명의 건강한 젊은 남성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표준화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운동을 수행한 후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받아 일정 시간 섭취했습니다. 연구진들은 그들의 혈액과 근육 샘플을 채취하여 단백질 소화 및 흡수 역학, 전신 단백질 균형 및 혼합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를 밤새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흡수되어 순환 아미노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그 수치가 밤새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자기 전 단백질 섭취는 전신 단백질 합성률을 자극하여 단백질 균형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그렇지만 자는 동안에도 신체는 대사 활동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근육을 혹사시킨 게 정말 아깝다고 느끼신다면 가끔은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가볍게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만들기 위해 배가 불러와도 맛이 없어도 그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섭취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대신하여 가끔씩 먹으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신다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적은 양으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채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브로콜리 100g당 3g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혹시 식당이나 급식 반찬으로 나오신다면 꼭 드셔주세요. 달걀 1개와 비교했을 때도 야채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치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비타민 K, 섬유질 및 칼륨을 제공하는 건강식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의외 식품인 치즈입니다.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치즈 종류 중 하나인 코티지 치즈를 식단에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코티지 치즈는 치즈 중에서도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치즈입니다. 저지방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 함량이 50g당 5.5g이라는 높은 수치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칼륨, 인, 셀레늄, 비타민의 다양한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다른 치즈들도 살펴보면 체다 치즈는 한 장에는 3g, 모짜렐라 치즈는 50g에는 14g, 스위스 치즈는 50g에는 13.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치즈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섭취량에 유의하신다면 치즈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알려진 닭가슴살과 생선뿐만 아니라 아몬드와 호박씨 같은 견과류와 기리 등도 간식으로도 먹기 좋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원을 수시로 교체한다면 단백질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운동 후의 시간을 포함해 단백질 섭취의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근육 차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보디빌더들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총량을 신경 써서 하루에 언제든지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면 근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간 단백질 타이밍에 강박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의무감에서 조금은 벗어나 가능한 시간마다 나누어 섭취하시면 단백질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도 아는 만큼 보이는 운동 지식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